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안녕하세요, 박종호입니다. 이정수, 이선필의 대중문화 읽기 시간인데요. 미남 개그맨 이정수 씨, 미남 기자 이선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미쓰리가 다시 뭉쳤습니다. 미쓰리. 자, 하이파이브. 자, 손 모고. 미쓰리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미쓰리가 정말 뭉쳤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지난주에 원래 그 주에 뭉쳤어야 되는데 제가 녹음하러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야, 어떻게 아무도 없을 수가 있나. 이선필 기자는 지난주에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왔고, 네. 예. 이정수 씨는 전 애 봤어요. 아이가 좀 아파서 애가 병원에 가 아파가지고. 있었고. 네. 어땠나요, 이정수 씨? 네. 아이는 많이 나았나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감기 기운에 후두염이 좀 겹쳤었는데요. 지금 좀 괜찮아졌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신경 아이가 써주셔서 아프면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애가 건강하고 하는 게 최고입니다. 네. 지금부터 환절기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애도 없는 게 뭘 알아. 만들까요? 좀 어서 만들까요? 벌써부터 연습? 네, 연습. 아이 키우는 연습? 네. 애 좋은 만드는 자세예요. 방법은 간단하죠. 예. 여기서 말씀하지 마세요. 네. 이선필 기자는 지난주에 부산에 다녀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통화할 때 소피 마르소를 다다음 날 본다고 했는데 봤습니다. 봤나요? 봤습니다. 소피 마르소. 잘 지내세요? 아, 어떠세요? 마르소 어땠어요? 예, 마르소 언니가 마르소님 뭐야? 그 되게 정정하시더라고요. 네. 정정하세요. 지금 올해 연차가 어떻게 되시죠? 쉰 이제 신? 네, 아직 쉰 뭐 청춘인 정정. 요즘 아직 아직까지 단축밖에 안 살았네. 미모가 아직 출중하시고 원하는 거 출중하시니까 네. 예쁘셨고 또 제가 그 질문 하나 했었거든요. 네. 뭐라고요? 이분이 또 강수연 배우와 동갑이에요. 오. 그래서 혹시 부산에서 만나가지고 뭐 어떤 둘다 얘기 했느냐 동안이시네. 그러게요. 네, 예. 물어봤었는데 아직 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만날 예정이니까 아. 다음날 물어보시라고 하셔가지고 무슨 언어로 대화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국말. 예 마음은 불어였는데 네. 나오는 건 한국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하니까 통역분이 이렇게 통역해 주시고 아니 그럴 때는 인터뷰 하려면은 네. 프랑스어 몇 마디는 배워서 가야죠. 봉슈 봉슈 봉조. 뭐 예. 올라라. 인사만 계속해. 한 시간 동안 인사만 계속해. 그러니까요. 봉조. 네, 봉슈? 봉슈. 네. 아,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 이렇게 불어가 등장하는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뭐 다 손대요 이제. 외국어까지 손을 대고 있는 대중문화 읽기 시간인데요. 아무튼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예, 팟짱 시즌 3에서 우리 미쓰리가 한번 뭉쳐서 더 재밌게 즐겁게 방송해봤으면 잘 수 있을 좋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네. 광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나가는 좋습니다. 광고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부산에 가 있는 사이 또 이정수 씨가 아이를 보는 사이에 네, 큰 이슈가 있었죠. 큰 이슈. 어마어마하게 네, 터졌죠. 어마어마한 예, 세간을 역사 깜짝 교과서 놀라게. 문제인가요? 저도 그걸 관심 두고 있었는데 우리 네. 이정수 씨 지금 아이 정말 말 안 하려고 그래. 네. 교과서 중요합니다. 네, 우리 중요한데 문화를 읽으려고 왔잖아. 네, 저 단단히 또 단단히 역사 만큼. 교과서를 문화적으로 한번 오늘 예, 역사 풀어볼까요? 교과서에 아마 이분들이 실리지 않을까. 80년 뒤에는 80년 뒤에 예. 누구 얘기인가요? 아마 역사 교과서 한 80쪽 80페이지에 이 네. 장기화 씨와 아이유 씨의 얘기가 실리지 않을까. 뭐야? 두 사람이 설마 연애를 했다. 예. 정말 실리겠어요? 아유. 그런 아무튼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뉴스가 정말 크게 터졌어요. 네. 그렇죠. 네, 많은 지난 분들이 관심을 예. 가졌죠. 지난 8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때 아이유 씨의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인정을 했었어요. 장기화 씨와. 전반적으로 만화였다. 아이유 씨나 아이유 회사나 이렇게 좀 쿨하게 인정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래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다른 연예인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쿨하게 인정하는 아이유는 달라. 재빨리. 그렇죠. 좀 전략적인가요, 그게? 전략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쉬쉬하다가 네. 원래 이제 최근부터 연예인의 교제 보도가 그 물증이 있어야 이제 인정하는 네. 그러니까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른다, 뭐 친한 사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가 사귀더라 뭐 이런 네. 말만으로는 인정 안 하는 친한 친구 같다라고 네. 이런 식의 보도였는데 이제는 물증이 나오니까 뭐 둘이 손잡고 그러니까 있다는 보니까 좀 놀랐던 게 아이유 씨랑 장기하 씨 교제한 지가 2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야, 2년 뭐였습니까? 동안 2년 동안 몰랐습니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박. 맨날 뭐 사건 터지면 다 알고 있었대. 아 진짜예요. 예. 진짜요? 저희 진짜요? 그 회사 정보 게시판에 보면은 제가 네. 올린 글이 있어요. 8월 초에 지금 장기하와 아이가 교제 중인 제보가 있으니까 취재를 해보겠다. 그럼 일바로 올렸어야죠. 예. 근데 그 이게 취재 왜 안 했어요? 했는데 네. 물증이 없어가지고 아 만난 걸 본 적이 만나는 건 없구나. 알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또 저희가 사실 이거 남의 사생활일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 그렇죠. 보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네. 좀 계속 데스크와 네. 긴밀하게 이렇게 상의하고 협력하다가 어. 디스패치가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사생활 그 영역까지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 건데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아무튼 저 2년 사귀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아 둘의 조합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아이유와 장기하라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11살인가 나거든요. 11살이죠. 근데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삼촌 아이유. 팬 입장으로서는 저는 반대하십니까? 반대요? 반대는 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 이유 씨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좋다면. 이유 씨. 보내줘야죠. 네. 예, 네. 이유 삼촌의 입장에서 뭐 아직 완전히 보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 뭐 안 갔으니까. 네. 아직 안 갔으니까. 네. 볼 희망의 수는 끈을 놓지 않고 있어. 그럼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생기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는 어떻게 생겼냐 얘기를 아이유 얘기 때 왜 하는 거야? 아니 아이유 씨니까 죄송합니다. 아우 춥다. 무리수는 아이유가 이게 유자가 한자로 있을 유자일 거 아이가 있다는 뜻 아니야? 맞습니다. 아, 예. 하이개그였는데. 자 정신 좀 차리시고요. 네네. 오늘 이 잡혀왔어. 우리 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방송 들으시는 뭐 삼촌 팬들도 많으시니까 네. 아이유 씨에 대한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인정을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아이유 씨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두 분이 워낙 친했었고 네. 사실 음악적으로 아이유 씨가 장기하 씨를 매우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하 씨의 음악이 사실 한국 대중음악에서는 이게 볼 수 없었던 패턴이었고 네. 특이했기 때문에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가 음. 이제 걸렸죠. 아니 그 네. 팬카페에 장문의 글을 그렇죠. 올렸잖아요. 네네. 그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일단 보도가 나온 직후에 네네. 아이유 씨는 당시 이제 오후 1시에 사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팬카페에다가 미안하다면서 팬들한테 진정시키면서 미안하다. 사실 뭐 만난 지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그렇죠. 좀 만난 지 됐고 음. 사실 먼저 알렸어야 되는데 네.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고 미안하다 팬들한테 먼저 그래서 진짜 진정을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아, 침착한 이선필 기자가 대응인데. 얘기하는데 네. 눈망울이 아유. 촉촉해져. 슬퍼요 지금. 아직까지 슬퍼하고 있어. 네. 에이 왜 이선필 기자는 네. 소피 마르소에 아직도 취해 있어요. 소피 마르소에 취했는데 지금 아이유. 네. 그렇죠. 소피 마르소 때문에 불어를 공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 2 외국어가 불어였습니다. 네. 아 진짜요? 네, 고등학교 때. 그럼 그럼 바로 왜- 얘기하지. 대화를 해야죠. 고등학교 뭐 한 거야? 우리나라 국가 교과 주입식 교과서 얘기하지 마. 교과서 주입식 교육이라서 또 네. 교과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예. 이정수 씨는 네. 근데 좀 침착한 것 같아요. 뭐가요? 이렇게 연예인 열애 기사 에이, 보시고 하는데 그리고 저도 저희는 연예인이기 놀랐거든요. 때문에 예. 저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고 아니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내에서 누가 CC가 생겼다고 그렇게 놀라지 않잖아. 일종의 그런 거죠. 같은 연예인이니까. 같은 네. 동족끼리. 그리고 저는 아이유 씨가 이제 팬분들한테 어떤 예의상 사과는 했지만 네. 과연 이게 뭐 사과할 문제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연애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굳이 또 알릴 필요는 없잖아. 그냥 그게 사과라고 할 것보다는 사과는 아니고 이게 일종의 팬들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배려. 팬과의 그럴 수 소통? 있죠. 그렇죠. 방식? 먼저 알렸어야 되는데 음. 뭐 그래서 미안하다 뭐 그런 식인데 네. 아이유 씨가 뭐 첫눈에 반했다고 하니까 팬들은 뭐 아이유 씨는 자기 걸로 알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래서 둘의 만남이 약간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유 씨가 보니까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네. 다른 인디 가수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대중가요 외에 괜찮은 노래들을 많이 찾아 듣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무한도전 보면 혁오 씨가 나왔는데 혁오 씨 노래를 실제로 그냥 한번 들은 게 아니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혁 씨 아닌가요? 네? 오혁 씨. 오혁. 혁오 밴드. 혁오 밴드. 혁오 밴드고 이름 원래 보컬은 오혁이죠. 오혁이고. 네. 아 그래 그냥 난 H.O.T.C라고 부른 거네요. 아무튼 혁오 밴드의 제키 씨 오혁 뭐 이렇게. 그렇죠. 아, 어쨌든 아무튼 네.
그러니까 오혁 씨의 혁오 밴드 네. 다 노래 알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솔직히 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저 사람이 정말 음악을 많이 듣는구나. 찾아서 잘 듣고 그렇게 관심이 많구나. 네. 그렇게 본다면 장기하 씨라든가 이런 분들 음악적으로 좀 매니악틱한 분들의 음악들이 그분은 굉장히 좋은 거야.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장기하 씨를 좋아하는데 충분히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그 음악적인 뭐 그런 면도 있었고 아이유 씨가 근데 예전에도 교제 관련 기사가 났었죠. 네. 보면은 이 팬들과의 어떤 그 소통이나 이런 걸 많이 지금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요즘 아이돌이나 젊은 가수들은 팬들과의 긴밀한 그 서로 협력 관계 아래서 크기 때문에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그 다른 슈퍼주니어 멤버 그 군대 갔죠. 울면서 갔죠. 네. 그분이요. 은혁 씨의 적이 됐던 은혁 씨와 있는데. 사진이 올라오면서 트위터에 네네. 사진 올라오면서 열애 소리 났었는데 그때는 아주 팬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때는 별다른 해명이 없었었죠. 네, 그때는 뭐 아니었기도 했었고 네네. 해명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 좀 분노했던 면이 있었고. 그때는 누군가 보도한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올렸죠. 자기가 사진을 올리고 네. 뭐 네티즌 사이에 누리꾼들 사이에 이거 논란이 뭐냐. 됐었죠. 논란이 되면서 그렇게 됐던 거고. 병문안 갔었는데 뭐 병문안 이렇게 누워서 하느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말이 많았죠. 근데 아픔 누워 있지 그럼 서 있어. 그러니까. 아픔 그러면 그래야지 병문안. 그때 경험 이후로 이 아이유 씨가 그 언론 대응과 언론 대응과 팬을 배웠네. 챙기는 일종의 그 방법을 익힌 것 같아요. 침착하게 대응했었고 지금의 이제 장기하 씨를 만나면서 아주 부드럽게. 네. 뭐 저번에 그 지성 씨랑 이보영 씨 결혼 소식도 뭐 팬들이 좀 먼저 안 거 아닌가요? 사실 그것도 제가 먼저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 사람 왜 이래? 너 노스트라다무스야?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도가 되면 알고 있었대.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제보를 받고 이제 일주일 뒤에 이보영과 지성이 결혼 발표를 할 건데 이 발표 소식을 팬카페에 올릴 거다 이들이 직접 올리고 싶어 하길래 그 이제 제보 주신 분이 자기는 이제 오케이 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 당일날 올리겠다고 한 당일날 새벽 내내 제가 밤 새면서 계속 F 누르면서 이보영 씨의 팬카페와 지성 씨 팬카페 번갈아가면서 누르고 있었어요. 막 누르고 있었는데 그 나오기 10분 전에 그러니까 발표 글 올리는 10분 전에 한 매체에서 미리 그러니까 쓴 거야 그걸 또. 그러니까 처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알고 있던 애가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10분 전에 물 먹고 저는 10분 뒤에 올라온 그 글을 보고 공식 입장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선필 기자님 미남 기자 말고 물 기자로 불러야겠어요. 한 발 늦은 기자. 한 발 더 앞선 기자가 아니고 아니야 한 발 더 빠른 기자가 아니고. 차라리 탐사 보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계속 파헤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요는 이런 분들도 이제 팬들과 소통을 중요시하고 팬들한테 먼저 알리는 그런 거를 중요한 하나의 그 순서를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근데 이성우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가요? 연예인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뭐 어디서 뭘 했다, 중요한 일 같은 누굴 만났다, 어떤 행사를 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리고 그러니까 열애 기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소통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을 좀 많이 하는 열애 기사 안 나시죠? 열애 기사는 나면 안 되죠. 요즘에 따님 있으시죠? 그럼요. 요즘 열애 기사 나면 큰일 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열애 기사들 나가셔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결혼하실 때 팬들한테 먼저 밝혀셨나요? 제가요? 네네네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팬이 얼마 없어서 2명이었죠. 큰 반향이 없어. 저도 기사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발표는 했는데 최근에 그 화보 찍으셨잖아요. 가족 화보. 가족 화보 기가 막히게 찍었죠. 같이. 우리 아내 너무 섹시하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봤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섹시한 여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 눈빛 흔들리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팬카페를 통해서 소통은 이런 열애 기사가 아니더라도 많이 하는 게 추세죠. 네, 요즘 추세고 웬만하면은 다 얘기하려고 하죠. 요즘에는 그런 걸 얘기해주지 않으면 팬들이 잘 안 붙어 있어요. 왜냐면 연예인 너무 많아. 얘가 아니면 요즘 비슷한 얼굴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릭터도 비슷하고요. 요거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보다 비슷한 얼굴의 느낌의 요런 거 해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제 팬들도 정말
강성인 팬이 한 7명이 있었어요. 진짜 실공주처럼 7명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자마자 한 분은 바로 정우성으로 떠났거든요. 떠났죠. 그러면 저랑 비슷한 사람 찾아 떠난 거란 말이에요. 정우성 씨랑? 네. 근데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잘 떠났네요. 네. 잘 쓰겠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잘 떠났는데. 아무튼 이 IOC 열애 기사 터진 다음에 뭐 대응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팬들에게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힐 것 같고 안 혼났어요, 근데 IOC 이 열애 사실 알고 나서도 보도 안 했는데. 네, 저희 데스크가 누구죠? 우리 데스크가 저희 데스크 이모 선배가 계신데요. 네네. 이모요? 임호? 그러니까 이모 씨, 이아무개 씨, 이아무개 씨. 네.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젠틀하시고 그냥 점잖으신 분으로 유명하신데 저한테 점잖게 이건 물 먹은 거야. 라고 한마디 해줘가지고 제가 일주일 떨었습니다. 네. 사실 이선필 기자는 연예부 이제 오마이스타 기자지만 우리 사회에도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저 사실 IUC와 장기하 씨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정 교과서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팔로우하더라고. 이 보면 우리가 오마이스타는 사실 연예인 가십 기사, 뭐 사생활 파헤치 기사 이런 건 안 쓰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심층적인 기사를 쓰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쇼피 마르소 인터뷰 따시고요. 네, 다음은 물은 이제 그만 드시길.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런 열애 기사, 교제 기사 이게 나오는 게 꼭 시점을 보면 뭔가 우리 사회에 시끌벅적한 일, 뭔가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걸 추진하는 때, 이럴 때 이런 기사가 터지더라고요.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선필 기자는? 뭐 저는 일기 연예 기자이기 때문에 그 뒷면의 비열을 알 수는 없으나 사실 몇 개 일치하는 게 있어요. IUC 장기하 씨 보도도 당시 막 말했던 교과서 이슈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 많이 터졌잖아요. 송중국 씨라도 있었고 뭐 이경실 씨라도 있었고 그렇죠. 갑자기 뭐 연예인들 기사가 많이 터졌고 구설수가 터졌는데 이게 좀 의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증을 가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렇죠. 물증이 중요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왜 하필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이정우 씨는 이런 생각 좀 안 해봤어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지금 국민 전체 학습 중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이런 큰 연애 사건이 터지면 좀 묻혔어요. 진짜 우와 대박 그래 우와 막 이러고 난리 났었는데 요즘엔 사실 좀 덜해요. 이게 좀 덜하고 있고 이게 좀 진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이게 만약 우연의 일치든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조만간 올 것 같아요. 이런 보도가?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 독자들이 현명해지고 뭐 이런 데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아이유 장기하 정도면 특히 아이유 같은 경우면 이거 진짜 빅 사건이거든요. 빅 사건. 진짜 빅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관심이 한 이틀 갔나 싶고 막 그래요. 갈수록 이슈가 좀 빨리 도는 면은 있어요. 오히려 또 그 회전율이 또 빨라진다. 순간 반응률은 높으나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울거먹기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또 지친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유 씨와 장기하 씨 열애가 터지면 그 다음 날에 뭐 둘이 뭐 과거에 했던 발언들 혹은 둘이 과거에 뭐 들었던 노래들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울거먹기 때문에 어쨌건 두 사람의 이름만 걸고 이름만 걸어놓고 내용은 전혀 딴 게 나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뭐 이른바 어뷰징 기사가 또 많다. 아무튼 그러면서 더 질러하는 면도 있고요.
그렇죠. 네. 피로감이 좀 많이 쌓이는 피로감이 상황이죠. 쌓이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이나 포털뿐만 아니고 그렇죠. 뭐 카카오톡이나 네. 여러 경로로 해서 뉴스를 한꺼번에 봤기 때문에 좀 질린다 이런 면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점점 국민들이 현명해져서 이런 게 안 먹히는 게 아닌가. 우리 선진국이 저는 되고 그런 있는 생각을 거예요.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연예계 쪽은 좀 어떤가요? 이런 연예 기사가 여러 기사 터지는데 예. 이런 게 그 연예 기획사나 이런 데 도움이 좀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인지도 노이즈 낮은 마케팅 노이즈죠. 식으로요? 네. 가수 쪽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아직 신인이거나 좀 뜰 필요성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무리가 될 만한 기사를 일부 좀 이렇게 만들어서 엮어서 만들려고. 예,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일부러 뭐 납치됐다 뭐 어쨌다 네. 자작극 뭐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것도 옛날에 유행했었죠. 근데 사실 네. 뭐 그 아주 큰 건이었고 뭐 짜잘하게는 뭐 가수가 누구랑 사귄다는 걸 제발 내달라고 막 제보하는 경우도 많고 네. 뭐 묶어보려고 기상필 기자는 그런 제보 받은 적 있어요? 전 담당이 가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는데 이게 확실히 뭔가 선이 명확해. 가요도 아니고 네. 데스크가 뭐야? 하지 말람도 안 하고 저는 교과서에 관심이 많습니다. 완전 꿀벌이야 꿀벌. 네, 꿀이나 따와. 어쨌건 이런 보도 방식이 네. 재밌는 게 좀 있는 게 가수 쪽에서는 이제 특히 뮤직비디오 많이 찍잖아요. 그 뮤직비디오 찍으면은 거기에 출연하신 배우들이랑 가수들이 네. 그 러브씬 연기를 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자료 만듭니다. 뭐 배우 누구와 가수 누구 열애 네. 하면 들어가 보면 이제 같이 뭐 촬영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많고 같이 촬영했다. 네, 솔직히 그런 쉽지 식으로. 않아. 네. 그 엔터테인먼트 구조상 아이돌과 아이돌이 외부 회사의 그 가수가 아니고 이종에서 일하는 사람과 만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요. 응, 그럼요. 같은 직종이면 그나마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데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같은 회사거나. 근데 이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러면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유 씨랑 장기하 씨 예. 뭐 여러 기사 날 때도 뭐 제목이 뭐 아이유 장기하 사랑에 빠지다. 뭐 제목만 보고 뭐 둘이 듀엣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있을 거예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사귀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사겨. 네. 그러니까 제목이 사랑에 빠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듀엣하면서 네, 그렇죠. 남녀가 듀엣을 하면서 참 이것도 재밌는 것 같고. 이런 흐름이 또 유효하다 네. 보니까 그 두 사람 열애가 발표하는 이후에 유열 씨의 스케치북에 또 장기가 참여를 했었어요. 지난 13일 날. 네. 지난 13일에요? 네. 그러니까 그 녹화 날이 13일. 열애설 터진 이후에요? 이후죠. 8일 날 오. 터졌으니까. 그래서 또 연예매체에서는 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 장기하 씨가 네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방송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야 이거 완전 억울하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또 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사가 쭉 나오겠죠. 쭉 나오겠죠. 이 보면은 글쎄요. 근데 저는 하여튼 이 국정교과서 덮으려는 이슈가 아닌가, 네, 네. 음모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에 좀 이게 이런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좀 있죠. 이게 근데 심증이 좀 가더라고요. 난 또 상반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또 반증을 하자면 그 아이유 씨가 지금 앨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앨범이 나. 근데 국정교과서가 터질 때를 맞춰가지고 앨범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국정원에서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터진 시점이 디스패치 쪽에서도 야 너 좀 있으면 앨범 나오잖아. 우리 이거 낼 건데 이거 사진 다 있어. 낼게. 내세요. 이렇게 되고 장기한 또 활동하고 막 이렇게 어떤 구색이 너무 잘 맞잖아요. 네. 사실 그 과정도 좀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아이유 씨 취재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네네네. 8월 중순 정도에 디스패치가 붙었다. 붙었다.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예. 빨리 써라 쓰려면은 저한테 이제 제보해 주신. 근데 왜 안 썼어요? 심지어 이제는 디스패치를 취재하는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붙었다. 그래서 그러냐. 하지만 나는 물증이 아직 없다. 그래서 조금 더 파봐야 되겠다. 그래서 재밌는 건 그때 아이유 씨가 친한 연예인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만나는 뭐 배우 유인나 씨도 있고. 네. 같이 여행도 갔었죠. 여행도 왔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행 간 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기사를 봤어요. 완전 삼촌 팬이네. 네, 은근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야. 아내도 있으신 분이 왜 이래? 그러니까 아무튼 그들을 좀 파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제가 사생활을 뭐 너무 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이걸 따라가야 되나 싶어서 약간 좀 소래면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디스패치가 어차피 그거 따라다녀 봤어도 우리 오마이뉴스의 데스크에서 네. 깠을 거예요. 네. 야, 저희는 뭐 야, 사생활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할 매체가 일이 아니기 없어, 때문에요.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이선필 기자가 이렇게 물 먹은 적이 제가 볼 땐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맨날 그렇지 그래. 않나요? 맨날 자기 네. 뭐 기사가 나면 자기는 알고 있었다. 맨날 그래. 그러니까요. 더 털어봐야겠어요. 왜 이선필 기사 기자는. 안 내는 거요? 빨리 얘기해 봐. 예. 이게 더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사실 고백하자면 더 있는데요. 네. 거봐.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좀 아니 이게 뉴스를 알면 예. 터트려야 될 거 아니에요. 팍팍. 드릴 말씀이 없는 게 기자로서의 자질이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야? 뭐야? 반성하겠습니다. 미안하게 또 왜 그래? 야, 이게 제일 나빠. 싸움이 네, 딱 맞아, 벌어졌는데 야 금 되냐 안 되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래. 그냥 내가 그냥 그런 인간이라 그렇지 뭐. 이런 뭐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러니까 뭐 아까 아이유와 네. 지성, 뭐 아이유와 장기하 씨도 있었지만 네. 네, 그 지성 씨, 이보영 씨도 있었고 네. 사실 그 전에 그 탕웨이 씨와 김태형 감독도 탕이 알고 있었다고요? 예 제가 그 열애 소리 터지기로 한 날 그 네. 당일날 오전에 보고를 했어요. 오늘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전날 밤에 들었거든요. 발표한다고. 그런데. 대체 그런 건 누구한테 들어요? 뭐 여러 이제 출연들이 있죠. 나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전 왜 안 쓴 거예요, 도대체? 보도 시점까지 얘기했는데 당시 네. 데스크가 사실 좀 그거를 좀 이렇게 묵살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무시는 아니고 그냥 흘려버리시다. 그래서 그런 건 뭐 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흘려버리셔가지고 저는 이거는 네. 그러면은 기자가 네.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라고 또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네요. 그 데스크 지금 안 계시지만 네. 그 데스크는 지금 바뀌었군요. 혹시 그 탕웨이 사건 때문에 그만두셨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탕웨이를 보도를 막았다니. 이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물 먹은 사례가 아마 기자마다 다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 사생활 보도를 하는 연예 기자들이 고충이 큰데 제 주변에 이제 기자 동료 기자들 보면은 꼭 이런 걸 써야 되냐 문제의식 있는 애들 많아요. 뭐 남의 이런 결혼은 뭐 좋은 일이지만 특히 뭐 이혼이나 결별이나 뭐 폭행, 범죄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들 자기가 뭐안 좋은 일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중문화계를 보면 그런 거를 뭐 시시콜콜하게 써야 되냐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 왜 내가 어린 시절 바라봤던 기자들은 뭔가 굉장히 진지하고 고뇌하고 막 맨날 그렇죠. 담배 물고 있고 술에 쩔어 있고 막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연예부 기자들은 사생활을 캐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본인이 성장기 때 생각했던 그런 기자의 그 진중함과는 좀 다른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것 같아. 뭐 기자를 원해서 연예 기자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진짜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 온 분들이 좀 많은데 본인은 뭐 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뭐 사회부를 하고 싶었었던 뭐 꿈이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정교과서 교과서 하고 싶었고 하고 싶다 이런 말을 아무튼 했는데 지금도 재밌습니다. 네. 데스크님. 뭐야 갑자기? 아무튼 뭐 이게 그 매체 환경의 변화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그 소스 뉴스가 워낙에 SNS나 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시하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고 예. 또 한 면을 보자면은 많은 우리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뭐 이런 것도 관심 있어 하잖아요. 사실 가장 빠른 시간 단시간 내에 많이 읽힐 수 있는 기사가 또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과서 문제를 판다고 하더라도 그 공에 비해서 읽을 수 있는 사람 한정돼 있는데 연예인 가십은 특히 몇 배, 몇십 배의 트래픽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래픽 때문에 또 묶여가지고 이걸 더 써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뭐 회사 입장도 있을 수도 있고 나 같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한데 트래픽이 소위 이제 많이 그걸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터넷이니까 그렇죠. 많이 클릭수, 본다는 거. 이런 많이 거죠. 클릭. 많이 클릭되면 뭐가 좋아요? 본인이 뭐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클릭되면은 그 기사를 보시면 안에 광고가 다 붙어 있습니다. 광고가 있어서 많이 방문을 할수록 그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수익이 되는 거죠. 회사 수익. 회사 수익이. 그렇죠. 광고를 클릭하면 회사 수익이 돼요? 네. 클릭 안 하면 그냥 보는 거는. 보면은 그게 뭐 광고 계약에 따라 다른데 뭐 봐도 수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좀 미미하고 클릭을 좀 많이 해야 수익이 커지죠. 클릭당 몇 X 누르는데 이거 자꾸 기사에 가려 막 그러면서 X 그러니까 클릭당 몇 원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단가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아까 얘기했던 어뷰징 기사, 그다음에 뭐 낚시 기사 이런 걸 좀 많이 쓰는 거죠. 그래 가끔 보면은 왜 댓글에도 그런 거 있잖아. 넌 기자가 맞냐? 이거 뭐 왜 이런 거 왜 쓴 그렇죠. 거야?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반반이겠죠. 반반인데 근데 워낙에 또 뭐 강요받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루당 건수가 있어요. 몇 개 기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뭐 회사마다 할당량이라는 게 있는 데도 있고 몇 개 올려야 된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본인도 할당량 있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오마이뉴스 진짜 좋은 곳이네. 제가 낙종을 여러 개 하면서도 지금 다닐 수 있는 이유가 아마 다행스럽게도 안 잘렸어 낙종했는데. 그래 낙종 같은 거 이거 많이 하고 그러면은 잘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요. 보장해 주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A 모 씨가 마약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제가 파고 있었는데. A 모 씨 잠깐만 누구?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A니까 그 말고 그거 말고 ABC 할 때 ABC 가나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좀 예전처럼 알기 쉽게 K 모 씨 뭐 이렇게 힌트를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ABC 이런 게 잘 모르겠어. 근데 저희끼리는 알아요. 이 기사를 쓴 기자의 기사를 보면은 뭐 단독 붙이고 누구 열애 혹은 누구 뭐 이혼 쓰는 저희끼리 압니다. 이게 뭐 다 아는 건데 썼네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대박이다. 정보를 뛰어나다.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인정해 주신 게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단독 보도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다.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수준이 높은 건가요? 단독 보도의 수준. 예를 들어 제가 팠던 뭐 아이유 씨, 장기하 씨의 이 연애 보도라고 하면은 연예 기사에서는 아주 큰 건이죠. 이거는 정말 큰 정보력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저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알고 있었죠. 그냥 본인만 알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상하다. 근데 이거나 되게 한 4-5개월 전에 우리 매니저가 담배 피면서 얘기하던데 형 그거 알아요? 뭐 이러면서 이상하다.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가요?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제가 얘기해줘가지고 그 친구가 안 겁니다. 제가 그때 얘기해줘가지고 그 친구가 안 거예요. 그렇구나. 구차하네요. 아무튼 근데 이게 참 그 사생활을 어떻게 파헤치고 한다는 거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또 알아도 보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면서도 안 쓴다라는 주의가 사실 이게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보도 환경을 위한 나름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생활 보도가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건 사고보다 그 개인의 사생활 보도는 정말 기자들이 특히 연예 기자들이 보도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아마 여러 사람의 그런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열애 기사뿐만 아니고 안 좋은 기사들 이런 걸 보도할 때 특히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사생활 보도는 뭔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거 너무 사생활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생활 보도로 인해서 트래픽이 생겨서 돈이 생기잖아. 그럼 거기에 몇 프로씩 계속 이 연예인한테 적립해 주는 거지. 이 사람이 저작권자인 거야. 좋은 기자다 이러면서 뉴스를 소스를 준 거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괜찮지 않아. 내 입장에서 만약에 나의 사생활을 팠어. 그런데 되게 기분이 나쁘지만 내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어. 그럼 내 사생활 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사생활을 몰래 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내 사생활을 만약에 팔았을 경우에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사생활 거래제 뭐 이런 건가요? 거래제.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개봉할 영화인데 비밀이라는 영화에 저희가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장면이 있어요. 한 형사가 살인자의 딸을 키우게 돼요. 그러니까 살인자와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살인자가 죽으면서 딸을 남겼는데 그 딸을 경찰이 이제 데려와서 키웁니다. 한 20년 동안. 근데 나중에 한 기자가 그렇게 파고 있었어요. 그 사건을. 그래서 계속 쓴다 마라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형사는 쓰면 뭐 이렇게 해버린다 막 이렇게 협박도 하는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 기사가 씁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헤드라인 이거였어요. 강력계 형사 살인자의 딸을 키우다. 라고 내버렸어요. 기자가 큰 특종이 돼가지고 그 기자는 뭐 상을 받고 아주 이제 올라가는데 그 기사로 인해서 그 형사의 딸은 그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왜냐면 넌 살인자의 딸이야.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도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아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선필 기자는 아무튼 이선필 기자의 낙종기를 좀 들어보니까 10여 명이면 안 내요. 뭐 알아서 까지 뭐 사생활까지 파헤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보도 안 한 것도 있지만은 묵살당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오마이스타의 보도 논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생활을 이렇게 과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게 맞춰서 보도하는 것도 있고 하려면 잘하자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저는 반성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사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참 이선필 기자가 부끄러운 부분인데 낙종기를 이렇게 툭툭 털어내니까 좋네요. 방송에는 도움이 되네요. 네, 괜찮아요. 뭐 낙종할 수도 있죠. 근데
낙종이 본인의 의사가 아닐 때도 있었잖아. 그렇죠. 네. 우리 선필 기자 기운 좀 줍시다. 어쨌건 낙종은 최대한 안 하면서 좋은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음모론 말씀하셔가지고 덧붙이는데 그 음모론이 일부 있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보자가 여럿인데 루트가 이제 기사를 받는 루트가 사실 검찰일 때가 또 있거든요. 아 검찰이요? 그렇죠. 검찰 설린 경우가 많아요. 사건 수사. 그렇죠. 뭐 프로포폴 문제나 막 이런 그렇죠. 것도 뭐 있고. 마약 수사나 뭐 폭행, 마약 수사. 뭐 폭력 이런 중범죄 이상의 것들은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네, 경찰이나 검찰에서 또 살짝 흘립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또 오랜만에 말하는데 이태임 씨와 예원 씨 사건의 경우도 사실 뭐 검찰이 흘렸다는 뭐 그런 정황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면이 또 있기 때문에 정보가 흘러서 뭐 취재가 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덮는 거 아니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런 뭐 음모론이나 이런 게 좀 나오겠죠. 또 해당 매체에서 또 그 날짜를 맞춰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날, 그러니까 이 열애보다 터진 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기획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맞춰보니까 얼추 맞더라고요. 큰 사건에 무슨 연예인 이슈, 그러니까 얼추 날짜가 맞는 면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대중문화 읽기에서 한번 특종을 한번 터트려보죠. 대중문화에서 터트리지 않아도 나한테는 좀 터트려주라. 나 궁금하니까. 알겠습니다. 따로 아니 우리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데 한번 터트려주세요. 안돼 거기 여자 작가분이 있어서 안돼. 네, 팟짱 시즌 3 우리 이정수 이선필의 대중문화 읽기 처음으로 미쓰리가 다 모여서 방송을 해봤는데 뿌듯합니다. 네, 참 의미 있는 시간이네요. 뭐 아이유, 장기야 열애로 팬들과의 소통 방식, 또 언론 보도 행태, 그리고 이선필 기자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고 다니는지를 제가 돌아봤습니다. 물 기자 이선필. 네, 물 기자 이선필. 물 이선필 기자. 자, 이선필 기자, 우리 다음 주에는 뭐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고를 잠깐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다음 주에는 지금 유명한 영화의 감독님 만나실 예정인데. 좋아. 나 누구요? 박찬욱 감독님? 비밀입니다. 네. 다음 주에 봉준호 감독님? 다음 주에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스필버그. 아무튼 다음 주에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쓰리 대중문화 읽기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